안녕하세요. 캐서린의 영어 교실입니다. 프레포지션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많은 전치사를 가지고 공부를 했죠. 어렵기도 하고 또 너무 많아서 영어에 흥미를 또 잃지 않았나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말에는 전치사라는 말이 없지만 실제 우리도 대화에서 많이 활용하는 말들입니다. 자,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하자면, 자, 동사 뒤에 보통 전치사가 쓰이죠. 그렇습니다. 전치사가 쓰이는데, 이때 동사 뒤에 있는 전치사를 부사처럼 이해를 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동사 뒤에서 부사는 동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사 뒤에 전치사는 부사로, 그리고 전치사 뒤에 대부분 명사가 오죠. 자, 이때 전치사는 명사 앞에 있는 것은 대부분 형용사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형용사처럼 이해하시면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부사 혹은 형용사로 전치사를 접근하면 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6개 전치사를 가지고 그 쓰임과 또 문장을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 전치사입니다. beyond, except, like, as, opposite, past. 자, 6개의 전치사입니다. 자, 이 전치사 단어들은 명사로도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 또 부사로도 쓰이는 단어들인데 오늘은 전치사로 쓰이는 용법을 알아봅니다. 자, 각 단어의 강세를 좀 짚어볼까요? beyond 뒤에 있습니다. except 뒤에 있습니다. like, as, opposite. 자, 모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앞에 있습니다. past. 자, 강세의 위치도 확인하시면서 정확하게 읽는 연습하시고요. 자, 쓰임 알아봅니다. 산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길이 나 있네요. 저 산 뒤에 누군가가 걸어가고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자, 저 너머에 누군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때 저 너머에 라고 하는 전치사가 beyond를 씁니다. 자,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전치사라고 했기 때문에 저 너머에, 저 멀리 있는 공간 beyond를 써서 표현하는데요. 자, 그럼 산을 넘으니까 over를 써도 되지 않나? 라고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자, over와 beyond의 차이점을 보면 자, 옆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over는 noun, 어떤 noun 대상이죠. 대상을 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넘는 것에 여기 검은 점이 보이시죠? 이렇게 넘는 행위 자체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 넘어서는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겠죠. 뭔가 끝이 나겠죠. 그래서 over가 끝이라고 하는 의미도 확장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beyond는 대상, 명사가 있는데 자, 거기를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이미 한참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 멀리라고 하는 의미, 자, 이미지로 정확하게 개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beyond는 부사로도 쓰입니다. 자, 부사로 쓰인다는 얘기는 부사 뒤에 명사가 놓이지 않는 거죠. 자,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전치사는 뒤에 반드시 명사가 오잖아요. 자, 부사는 자, 동사 뒤에서 표현을 하죠. 자, 그렇게 구분하시고요. beyond의 의미는 저편에 넘어, 저 멀리. 또 시간적으로는 어떤 시간을 지나서 어떤 사건, 또 행위 등을 지나서 이럴 때 그 이후에 그런 의미로 쓰고요. over보다는 좀 더 먼 느낌이라는 것. 자, 머리에 익혀두시면서 문장 연습 들어갑니다. The road continues beyond the hills. 자, 길이 나 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너머까지 이어지는데요. 그게 the hills. 자, 대상이 언덕들이죠. 언덕들 너머까지 계속 길이 나 있습니다. 앞에 산 그림 보셨죠? 그 그림을 표현한 건데요. 길이 쭉 이어졌습니다. 너머까지 언덕 이런 거죠. It won't go on. won't는 will not에 줄여진 표현이죠. 뭐뭐이지 않을 겁니다. go 가지 않을 겁니다. on. 자, 마찬가지로 전치사입니다. 자, 계속 쭉 이런 의미로 부사로 사용하면 좋겠죠.
자, 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접촉되어 있는 때, 그 위에일 때 on을 썼잖아요. 자, 이렇게 땅에 만약에 뭔가가 닿아 있다라면, 자, 굴러가겠죠. 계속 굴러가겠죠. 그래서 지속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자, 가는데 계속 갑니다. 계속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디를 넘냐면 noon, 시간적으로 12시를 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자, 12시 넘어서까지 가지 않을 거야, 진행되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12시는 넘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The problem, 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너머에 있습니다. 한참 너머에 있겠대요. Our control, 우리의 통제. 자, 우리가 통제하는 것에 한참 넘어 있겠대요 라고 하는 표현은, 자, 우리가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앞에서 그림처럼 이렇게 여기 한참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절하는 부분이 여기인데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문제를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beyond를 넣어서 부정의 의미가 되는 거죠. 문제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났다, 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부정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The balloon, 자, 풍선이 있었습니다. Just beyond my reach. 자, 너머에 있는데요. My reach. 자, 내 손에 닿는 곳 너머에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부정의 의미인데, 자, 부정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beyond의 의미가 어떤 공간을 넘어선 범위이기 때문에, 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너구리가 3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좀 불편해 보이죠. 자,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제외가 되었을까요? 자, 이렇게 뭔가 제외가 되어 있을 때 except라고 하는 전치사를 했습니다. except. 접속사, 동사로도 쓰이는 단어인데요. 동사로 쓰일 때는 제외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apart from 이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데요. apart는 뭔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떤 사건이, 자, 배제된, 벗어난, 떨어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외가 되겠죠. 제외하고 뭐뭐 외에, 뭐뭐 외에도, 자, 이런 의미로 except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They must work. 일을 해야만 합니다. every day, 매일 일을 한대요. 매일 일을 해야만 되는데요. 제외는 해. 언제? 일요일. 자, 일요일은 제외하고 매일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일을 한다는 얘기죠. 자, 요즘은 토요일도 일을 하는데 그들은 토요일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군요. 자, 이때 except를 써서 제외된 것을 뒤에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I like, 나 좋아합니다. every meat, 모든 meat. 자, 육류입니다. 육류를 모두 좋아한대요. 그런데 하나는 제외를 하겠어 라고 하는 거죠. except pork. 돼지고기는 제외를 한다 이런 얘기죠. 다 좋아하는데 돼지고기는 제외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She doesn't feel, 그녀가 느끼지 않습니다. safe,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제외야. 뭐냐면 at home, 집에 있을 때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를 빼고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니까, 반대로 말하면 집에 있을 때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자, except 재미있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예쁜 소녀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요. 마치 아이처럼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마치 뭐뭐처럼 이라고 할 때 쓰는 전치사가 있는데 like를 써서 표현합니다. 자, like라고 하면 우리가 동사로서 좋아하다 라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좋아하다 동사일 때는 좋아하다로 해석을 하지만 전치사일 경우에는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자, 이렇게 비유를 해서 전치사 like를 씁니다. similar to와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뭐와 비슷한, 뭐뭐와처럼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뭐뭐처럼. 자, 문장 볼까요? She slept. 자, 앞에 그림을 표현한 건데요. She slept. 그녀가 잠을 잤어요. Like a baby. 근데 뭐뭐처럼 잤냐면 like a baby. 아기처럼 잤대요. 자, 그녀가 베이비는 아닌 거죠. 자, 그렇지만 비유를 해서 아이처럼 잤다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자, 비유를 나타낼 때 이렇게 like를 써서 표현합니다.
자, 아이처럼 자는 게 어떤 걸까요? 자, 예쁘게 자는 잠일까요? 자, 그녀가 아이처럼 잠을 잤다. He ran away. 그가 ran, 달렸습니다. away, 달려서 달아났습니다. 자, 달아났습니다. 뭐뭐처럼 like a wind. 자, 바람처럼 달아났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가 바람은 아니죠. 그렇지만 굉장히 빨리 달아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like a wind를 써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This house, 이 집이 looks, 보입니다. 뭐뭐처럼 보이나요? castle. 자, 성처럼 보입니다. 자, 집이 굉장히 웅장하고 멋진가 보죠. 그런데 비유를 했습니다. 성처럼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This house looks like a castle. 이렇게 like의 용법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유해서 할 때는 like를 쓴다. 자, 이건 그런데 like가 동사인지 전치사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자, like 앞에 동사가 있으면 당연히 뒤에는 전치사가 되겠죠. 자, 이것을 동사라고 하면 동사 두 개가 오지는 않죠. 그럴 때 전치사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누군가가 광대로 분장을 해서 저글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뭐처럼, 자, 광대처럼 변장을 했다, 분장을 했다 라고 할 때 뭐뭐처럼 as를 씁니다. as는 접속사, 전치사, 부사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데요. 자, 전치사로 쓰일 때 in the role of, 자, 어떤 역할로, 자, 주로 직업, 뒤에 직업이 많이 오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격, 기능, 역할 등이 뭐뭐로,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라고 할 때 as를 씁니다. 자, like와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자, like는 앞에서 아이처럼 잠을 잔다라고 할 때 비유를 했습니다. 단순히 비유를 해서 그녀가 아이는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as는 어떤 것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She works. 그녀가 일을 합니다. as an actress. 자, 여배우처럼 일을 한다. 여배우로서 일을 한다 라고 하는 얘기는 그녀는 여배우로 일을 한다. 그녀의 직업은 여배우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she와 an actress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아기가 같은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렇게 같은 사람을 표현할 때는 as를 써서 표현한다는 것 꼭 알아두시고요. He dressed. 그가 옷을 입었습니다. as a clown. 자, 광대로서 옷을 입었대요. 자, 광대로 분장을 했겠죠. 자, 이때 clown이라고 하는 직업이 와서 광대로 옷을 입었다. 자, 실제는 물론 광대는 아니지만 광대로 옷을 갈아입은 그 순간만큼은 광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는 광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때 as를 써야 되겠죠. I used my bag. 내가 사용을 했다. my bag. 내 가방을 사용을 했는데 뭐뭐로 사용했냐면 an umbrella. 우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우산으로 사용을 했대요. 무엇을? 가방을. 언제? 비가 왔을 때 when it rained. 그러니까 my bag과 umbrella는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우산을 갖고 가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가방이나 어떤 옷으로 이렇게 비를 피하죠. 자, 이럴 때 as를 써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개념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in, out, 안, 밖, 그리고 hot, cold, 더운, 추운. 자, 이렇게 반대말을 표현할 때 opposite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물론 opposite은 형용사, 명사로도 쓰이고요. 반드시 opposite은 마주볼 대상이 있습니다. 또는 반대 대상이 놓이게 될 때 opposite을 씁니다. 반대의, 맞은편의 라고 하는 의미고요. across from, the other way around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문 볼까요? Our office, 우리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opposite, 맞은편에 있습니다. that building, 저 건물 맞은편에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사무실과 건물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느낌을 표현할 때 opposite을 씁니다. 그럼 opposite이라고 하는 표현 마주보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in front of의 느낌도 들겠는데, 자, in front of와 opposite, 자, 마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opposite 쓰면 되겠죠. He sat opposite me. 그가 앉아있는데 앉았습니다. opposite me. 나의 반대편에 앉아있다라고 하면 그와 나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단순히 내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하면 he sat in front of m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때는 시선이 같은 방향에 놓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그 중에서 맞은편, 마주보고 시선을 마주봤을 때는 opposite을 쓴다는 것 꼭 알아두시고요. A woman was sitting.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opposite us. 다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들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 여인과 우리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고 있겠죠. She appears opposite. 그녀가 나타납니다. 출연합니다. opposite. 맞은편에 나타난다. 자, 볼까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 배우죠. 영화 배우의 맞은편.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맞은편에 나타난다. 출연한다. In her latest movie. 그녀의 최근 영화에서. 자, 어떤 의미일까요? 자,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반대편에, 맞은편에 나타난다, 출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고상하게 상대역으로 자, 그녀가 최근 영화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상대역으로 출연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in front of와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림으로 본다면 in front of 자, 한 소녀와 소년이 있는데요. 자, 나란히 있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앞에 있는 거죠. 이럴 때 in front of 시선이 한 방향을 보고 있죠. 그리고 opposite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책상을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opposite을 씁니다. 물론 내 앞에 있는 거 맞죠. 그런데 마주보고 있을 때 opposite을 쓴다는 것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자, 소년과 소녀가 있는 위치에 자, 단어가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반대말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양쪽에 놓고 표현한다는 것. hot 자, 반대말 What is the opposite word of ho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너구리가 구루터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표현을 나타낼 때 past를 씁니다. 자, pass에서 확장된 단어죠. past. 자, 물론 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로 쓰이는데요.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죠. past. 자, 과거라고 하는 명사 쓸 때 past, 현재, present, 미래, future. 자, 이렇게 명사로도 쓰고요. 전치사로 쓰일 때는 위치상으로 어디를 지나서, 지금 그루터기를 지나서, 시각을 나타낼 때 정각을 지나서 라고 할 때 past를 씁니다. We walked down the street past the hospital. 자, 우리가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거리를. 그런데 지났습니다. 자, 거리를 지나서 내려갔는데요. 뭔가를 지났어요. 그게 뭐냐면 병원입니다. 자, 이렇게 단어 순서를 나열하면 되겠죠. 자, 그림을 보자면 이런 겁니다. 계속 시내를 걸어 내려가는데 그 지나가는 길에 병원이 하나 있는 거죠. 자, 이런 느낌을 이렇게 문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We live. 우리는 살아요. 근데 집에 살아요. 자, 그 집에 사는데 just 딱 지난대요. 어디를? The school. 학교를 지납니다. 자, 학교를 지나서 바로 그 집에 살아요. 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학교가 있고 지나면 바로 우리 집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물론 집이 바로 학교 옆에 있는 경우일 때도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위치적으로 볼 때 우리 집은 학교 옆에 있는 거죠. 자, 우리는 학교 옆에 집에 살아요 라고 하는 표현도 이렇게 쓴다는 거죠. past라는 표현을 써서 씁니다. He ran past me without seeing me. 그가 달렸는데요. past me. 달렸는데 지났어요. 누구를? 나를. 막 달려가는데 나를 지나가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어떤 행위를 했냐면 without seeing me. 뭐뭐가 또 없었습니다. seeing me. 나를 보는 것 없이 나를 막 지나서 달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그림이죠. 자, 그가 자, 여기 나를 보지도 않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뛰어갑니다. 자, he ran past me without seeing m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without도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형태가 와야 되겠죠. She must be well. 그녀가 뭐뭐임에 틀림없는데요. well, 훨씬, 잘 이런 의미인데요. past 50. 자, 지났는데 그 대상은 50입니다. 자, 50이 지났으면 틀림없다. 자, 50이 꽤 지난 것 같은데 50살 훨씬 지나 보인 것에 틀림없어 라고 할 때 past를 써서 표현합니다. 잘하셨습니다. 6개 전치사. 자, 오늘 마지막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전치사가 굉장히 어렵죠. 자, 여러 번 반복하셔서 전치사가 어떤 개념이 있고 어떤 시간 공간을 어떻게 나누어 설명하는지 그들의 생각도 좀 짚어보면서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을 먼저 짚어드려서 또 영어의 실증을 느끼지 않으셨는지 걱정이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쉬운 단어들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일들, 여러 과일들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 have a nice day. See you next time. 안녕히 계십시오.